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시장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코스피가 무려 7.5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2.5%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유례없는 아니면 또 그야말로 잔인한 10월이었습니다. 오늘 또 11월 1일인데 10월에 이런 급락세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좀 어제 간밤에 그리고 이틀 연속 미증시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반등이 나와줄지 이분 모시고 금일 시장 그리고 11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이요. 네. 12.5%나 3개월 연속 하락인데 고점 대비 이렇게 내려온 거 맞아요? 아니요. 한 달만. 한 달만 12.5%고 네. 고점에서 더 많이 빠졌죠. 네, 예. 네. 오늘 주제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해 상승분 살짝 플러스이긴 한데 올해 상승분 뭐 사실상 뭐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도 되면 또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챙겨보면은 결국 또 금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일 오늘 저녁 9시 30분 정도 되면 미국의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10년물 기준으로는 5% 넘었다가 약간 5% 못 미친 수준에서 조금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빅이벤트 오늘 저녁에 FOMC가 좀 있을 것 같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도 있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국채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어저께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렇죠. 네. 월요일인가 나온 게 국채의 발행 규모가 3, 4분기 거는 예상보다 조금 줄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채 금리를 내리는데 국채 금리를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바로 또 그 다음 분기 4, 4분기 거고 내년 1, 4분기 거는 예상보다 더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산모사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국채 발행 규모의 시기, 그다음에 단기채, 장기채 그런 거가 확실히 되는 게 오늘 밤이에요. 그러니까 FOMC의 금리 결정은 거의 95%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채 그렇죠. 발행 규모를 단기채, 장기채에 대한 거에 그 일희일비하는 발행 규모에 따른 수급의 영향 이거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많은 악재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국채 발행의 더 증가 예상까지를 반영을 해서 5% 가다가 약간 멈춘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4, 4분기 거 발행 계획 나왔고 그렇죠. 1분기도 나왔고 네. 전쟁이 이스라엘과 확전되는 거는 아직은 가능성이지 크지는 않고 이렇게 본다면은 국채 그 발행 규모에 따라 수급에 따른 변동으로 인한 5% 이상의 다시 5.2%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의 임팩트는 worst is over라고 하면은 그 worst is over의 한 부분으로서 이미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가 참 미국에서도 고민이 되는 그렇죠. 그런 금리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조금 시간이 벌써 1, 2주가 지났지만 블랙머니 5% 넘어갔을 때 나는 이제 채권 숏 걷어드리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5%라는 이 수준이 지속성. 어제 간밤에도 미국의 소비자 기대 지수도 3개월째 내려오는 부분들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GDP의 70에서 80% 차지하기 때문에 둔화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건데 자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는 거는 그래 시장에 그렇게 좀 우리를 괴롭혔던 하나의 지표가 안정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죠. 금리 안정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그렇죠. 해석할 수 있고 맞습니다. 이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경기가 좋아질 때 어떤 것들을 바라보냐면 소위 말하는 주도 성장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어떤 거냐면 테슬라를 예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파나소닉이 또 어저께 나왔죠? 악재를 또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어제 사실 굉장히 급락의 한 원인이 테슬라의 맞습니다. 급락이었는데 또 간밤에 그래도 테슬라가 다소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악재가 해소됐던 부분들이지 어떤 수요가 개선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가 바뀌겠어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뭐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우선 이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 네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이제 2차 전지까지 넘어갈 텐데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다가 그렇죠. 좀 반등이 폭이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QP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회사를 얘기할 때. 아니 QP가 확실치 않을 때는 내러티브,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미 그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처음의 전제가 가지고는 내러티브가 아주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러티브가 셌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제 경제 성장률도 애매하고 그 초기에 침투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업체들의 대응 전략이 저가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이 뭐지라고 생각한 거죠. 내러티브로는 뭐 자율주행이건 궁극적으로 FSD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회사가 다른 거다 얘기하는데 그 내러티브의 약발은 떨어지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실행 전략에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근데 가격은 내려가는데 고금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새로운 소비를 하는데 좀 중거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낮추는데 그렇죠? P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Q가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P 내려가는 건 거의 확실하고 Q는 얼마나 오를지 불확실하고 그렇죠. 그 내러티브는 약간 미뤄졌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내려가느냐에서는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기술적 영역으로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뉴스 드리븐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여전히 플레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은 많이 좀 지쳤거나 빠져나왔거나 아직도 빠져나오고 싶은 분이 있어서 지금 저가 매수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Q하고 P가 동시에 불분명할 때는 실적이 얼마만큼 QP의 새로운 조합, 낮은 Q 성장률, 낮은 P가 결합된 넘버가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반등이 나와도 그게 석 달이 걸릴지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일지 어떨지는 이 회사 자체만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테슬라 자체가 아까 차트에도 보였지만 300달러까지 막 치솟을 때가 있었고 6개월 만에 33%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33%나 하락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 곱하기 Q에서 P가 내려가는 거는 MS에 대한 고민, MS가 고민이 된다는 거는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지금 늘고는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막 그렇게 역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늘고는 있지만 이 느는 속도가 다소 둔화된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의 P를 낮추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배터리에 대한 단가 인하라든지 네네.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 수익성, 상대적으로 좀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제품이나 우리나라 제품이 LFP 쓰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역력히 드러난 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급락세인데 2차 전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반기에 화려했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쏠려 있었던 그런 뭐랄까요 열광이 지금은 또 비난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난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한 축을 장식할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히 한 전제고 이슈인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라든지 그나마 지금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 이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됩니다. 모든 주식이 특히나 이렇게 성장 내러티브 가지고 하는 거 3년 전에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라고 성장 내러티브가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서버로. 우리 상반기에 전기차도 약간 비슷한 건데 좋게 얘기하면은 광분인데요. 광분. 나쁘게 하면 좋게 하면 광풍이고 나쁘게 하면 광분인데요. 이게 항상 갈 때 자동차도 너무나 폭주하면은 이슈가 되고 너무나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냉각수를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냉각수 없이 달린 차도 마찬가지예요. 터져버리죠. 그렇죠. 폭발해버리죠. 지금 그
왔든지 아니면 거기 끝자락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가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컨시퀀스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서로 뭐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광분한 것에 대한 대가라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바닥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말한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Q하고 P가 내려가서 새로운 그렇죠. 조합에서 넘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 인더스트리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력이 있으려면 뭐가 되냐면은 그 외부 환경 매크로가 싹 좋아지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가 형편없어서 더 형편없어서 네. 내년에 그래도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그래 내년 성장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차별적인 섹터 와이즈 이제 그런 내력이 늘지 않은 한은 역시 그 기술적인 반등과 올라감과 당분간 그럴 것 같고요. 물론 공매도 요즘에 뭐 이렇게 철폐 내지는 일시적 그런 얘기도 예. 나오는데 수급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요인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또 불러올 또 컨시퀀스 그거에 또 부메랑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논외로 따진다면은 네. 그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아까 그 무슨 차별화 차별화. 섹터 내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오르는 상태에서 아까 뭐죠? 우리 장비주도 소부장제가 광분했거든요. 예. 약간 광풍했어요. 기억하시면. 예. 그래서 어제 보세요. 조금 이상해지니까 삼성전자 많이 하이닉스는 버티는데 6% 7% 8% 빠지잖아요. 네. 근데 해석이 나와요. 이제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과열됐던 거 빠진다. 왜 그러면 올라갈 때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느냐. 과열이라고 얘기하면 얻어맞잖아요. 이런 환경 자체가 과열과 냉각을 반복시키는데 주도주가 우리가 하는 S 시리즈라든지 뭐 큰 시리즈, 포스코라든지 이런 시리즈가 충분히 안정화됐을 때 네. 거기 내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게 맞아. 장비가 올라가는 게 맞아. 그 밑에 있는 거. 요런 구별하는 거는 그때 의미가 있다. 지금은 이것도 큰 의미는 없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고점이 많이 빠져서 들어간다 하면은 진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작년 그 6월달 삼성전자 53,000원 됐을 때 예. 우리 앵커님하고 다른 데서 했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쵸. 사라. 그때는 근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20번, 30번 이렇게 나눠서 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끈기가 없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갑자기 50%를 다 사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의미를 못 보기 때문에 네. 사더라도 진짜 30분 이상 나눠서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일부 종목을 잘 골라보시기 바라는데요. 저는 그것도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광풍 그리고 광분 이렇게 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과감성 있게 얘기를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다시 시장이 올라갔을 때 주도주가 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섹터이지 않겠냐. 그리고 간밤에 그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 보시면요, 네네. 자동차 구매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떨어지죠. 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시점까지는 자동차 그리고 이 배터리 섹터를 보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시사점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에 대한 거를 조금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그래 미련을 버리자. 그러면 또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냐. 예, 예. 일단 우리가 수요처라고 하면은 특히나 우리가 킬러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전기차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IT의 결정체가 또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이 이번 주 후반에 내일 모레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비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이 15이 나왔는데 네네. 기대에 못 미치는 그쵸.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일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미 근데 비관을 하니까 아니 이쪽은 전기차는 너무 강하게 봤었지만 이젠 이쪽은 너무 비관했으니까 회복의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냐. 네네.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자동차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낫다. 근데 낮다고 해서 우리 주식 섹터가 그 애플을 포함한 그 섹터가 네. 혼자서 10% 15%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이냐 그렇게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고요. 굳이 얘기하면은 애플보다는 인텔이나 다른 쪽이 더 반등이 더 지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텔. 이 애플은 뭐죠?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뭐 새로운 거 뭐 비전 프로 나온 거는 내년이니까 아직 멀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 낮잖아요. 안 좋잖아요. 물론 그 중국의 판매가 안 좋은 거지 미국 내 판매는 여전히 스트롱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엄청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닐 거다 얘기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가이던스인데 이 업황에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줄지도 의문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좀 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 발표되고 가이던스에서 5% 10% 올라갈 수 모멘텀이 옛날에 엔비디아 3개월 전에 그런 식의 스트롱 강할 것이냐는 그렇죠. 강한 매출 성장률은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을 때 뭐 잠정 실적 발표되고 어저께는 컨퍼런스 컬이었는데 큰 임팩트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그렇죠. 그렇게 내비치지 네. 못했어요. 애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비슷할 것 같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본 거는 엔비디아를 본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어제 하락을 조금 했습니다. 빨았죠. 네.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는 아니면 중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은 어저께 장중에 한국에 영향을 미친 거 엔비디아의 GPU 중에서 중국향으로 나갈 거를 제재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는 선주문 받은 게 있는데 선주문 받은 것도 쇼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 내용에 대한 컨퍼메이션을 언제 하느냐. 11월 중순이나 실정은 11월 21일인데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막 후벼팔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되면은 그게 밝혀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봤을 때는 그런 거에 언서튼티가 좀 나왔다라고 본다면은 세이프한 건 상대적으로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도 안 좋아서 뭐 온셈 이거 다 추락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는 전반적으로는 안 빠지고 버티는 정도로 한두 주 더 간다. 이게 베스트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전기차 비즈니스는 성장률이 늘 하나가 생기고 있고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도 주가가 그렇게 밀린 이유는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애플과 관련된 뉴스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못한다. 네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애플 관련주를 어떻게 보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네네.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접근할지 간단히 말씀을 좀 근데 부탁드립니다. 관련주는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건 LG 이노텍이 있잖아요. 근데 LG 이노텍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접근이 가능은 한데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30번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5번 정도 나눈다면은 기회가 연말 연초에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사실 시장이 급락을 해서 기회를 찾아봐야겠지만 이미 좀 시세를 많이 줬었던 섹터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조금은 그렇죠,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아니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다소 이제 또 성장을 찾아볼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라는 시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좀 괜찮지만 그렇죠. 가격은 가격은 괜찮지만 괜찮지만,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라는 얘기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김장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